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역사도 순차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3학년 때는 외세 침략의 접근과 개항부터인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제 서양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게 교과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 왔는가, 또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탈해서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로 맞추어 가지고 배우게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단원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미 중간고사를 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에 나왔죠. 그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세도 정치라는 건 무엇이었냐 하면 정조가 젊은 나이에 30세 때 젊은 나이에 죽는 바람에 어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었고, 어린 아들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을 뒤에서 이제 수렴 정정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니까 엄마는 여자니까 그런 왕비보다는 대비보다는 이제 그 엄마의 아빠나 또는 남동생이나 또는 오빠나 이런 외척들이, 외가를 우리가 엄마 쪽 친척을 외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엄마, 즉 왕의 엄마인 대비, 중전, 그런 이런 대비의 어떤 가족들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런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허수아비 왕이고, 엄마나 엄마의 삼촌, 엄마의 오빠나 엄마의 아빠나 이런 왕의 외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왕에게 어떤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도정치 가문에게 돈을 주고, 또는 뭐 관직을 사고, 뭐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줄을 대어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배를 불려가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제일 피를 보는 게 누굽니까? 당연히 농민이겠죠, 농민.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 시기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또 고종이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이 강력한 왕이 되기를 바래서 아들이 일정한 나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고종 또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왕은 아니지만 왕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개혁 정책의 목표는 왕권 강화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개인의 욕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강력한 나라를 갖는 것이 바라는 바였다. 그래서 왕권 강화가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재정 확보. 자, 국가의 재정이 좀 튼튼해져야 왕의 권한이 강해지겠지. 그지? 자,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려면 좀 농민들의 삶이 안정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둘 수 있지. 그래서 다 일맥상통하는 정책적인 내용들이다. 자, 그럼 정치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 비변사 기능을 축소합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한다. 비변사라는 건 무엇이었냐 하면 임시적인 군사기구였어. 임시적인 군사기구였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전쟁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비변사라는 게 임시에서 다시 정시기구가 되게 되고, 임진왜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변사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의정부의 기능까지도 다 포괄해서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에서 뭐 부정부패라든지 또는 뭐 뒷돈을 받고 관직을 매각매직한다든지 이런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원래대로 군사기구만을 담당하는 원래대로 축소시킨다. 자, 그 다음에 경제는 보면 호포제를 실시하고, 자, 황국을 사창제로 개혁한다 되어 있는데, 황국이라는 건 무엇이었냐 하면 봄에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봄에 곡식을 국가에서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좀 풍족해지니까 가을에 그것을 갚아라 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우리가 세조정치 시기에 황곡이라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농민들을 괴롭히는 세금 정책이다 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쌀을 한 바가지 빌려줘.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갚을 때는 쌀을 뭐 한 포대, 두 포대 이런 식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야. 사채, 지금 현재 사채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제도야. 하지만 이거를 이름만 바꿔서 사창제로 개혁하는데 크게
성과는 없었어. 자, 성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정리했다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개혁 정치에서 서원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서원은 세도 정치에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그들의 본거지가 되어가지고 서원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작당 모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원을 가감하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중요하죠.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지금 돈이 없잖아. 그치, 국가가 돈이 없단 말이지. 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 세도 정치 하던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다 갔지. 왕에게 온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 돈이 없으니까 당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돈을 찍어내. 당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경복궁을 지을 여러 가지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흙이나 이런 재료들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큰 액수의 돈이 풀려나가니까 갑자기 물가가 어떻게 됐겠어? 상승하게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백전의 발행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을 거고 또 백성들은 경복궁을 짓는 데 와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 중건이라는 것은 왕권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많이 받았던 제도이고 그 다음 양반들한테도 너네 내가 궁을 지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원납전이라고 해서 어떤 돈을 따로 거두어 들였어.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게 했던 개혁 정책이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의 목표는 뭐였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변사를 축소시켰고 서원을 정리했고 그 다음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농민이나 양반들한테 모두 다 불만을 가지게 했던 제도가 바로 뭐다? 경복궁을 중건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개혁 정책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 정리도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와요. 서원을 정리함으로써 국가 재정도 확충시키고 그 다음에 부패한 관리들의 세력도 축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서원 정리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되었는지 봅시다. 통상수교라는 건 뭐냐면 외국과 교류하지 않겠다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외세와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병인박해가 먼저 일어납니다. 순서는 첫 번째가 병인박해입니다. 자, 병인박해가 뭐냐면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양 열강들이 문을 열 것을 교류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던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선대원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을 불러서 너네 프랑스에 돌아가서 이 조선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뒷세력이 되도록 조금 말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들이 그걸 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선교사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에서 쳐들어오는 게 병인양요야. 두 번째. 자, 병인박해가 있었고 병인양요가 있어. 그 병인양요가 우리가 강화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원수 부대가 막아낸다. 자, 하지만 많은 문화재들이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다시 반환받기도 했지, 그치? 이때 다 잃어버렸던 문화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세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냐면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집권자니까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흥선대원군 아빠의 묘를 파가지고 뭔가 보물이 있나 도구를 해가려고 하다가 잡히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국가니까 아우 외국 놈들은 부모도 없는갑다. 어떻게 해서 그 시신을 팔려고 생각했을까. 짐승만도 못하다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하게 됐겠지. 그래서 더욱더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는 사건이야. 자, 그리고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너럴 셔모노 사건 1866년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보자면 병인박해, 병인양요, 제너럴 셔모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배를 대는데 자, 얘가 상선이었던 거야. 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배. 그러니까 군함이 실려 있지 않은 배. 그러니까 공격의 의지가 없는 배를 제너럴 셔모노라고 하는 이름의 상선, 물건을 파는 배를 우리나라 앞바다에 띄웠는데 우리가 이제 워낙 외국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먼저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너네 우린 공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가 공격했네 이러면서 또 이제 1871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다.
또 역시나 강화도에서 어재현이라는 사람이 잘 막아내는데 결국은 많은 피해를 봤어 우리가.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병인박효, 병인양요, 제너럴 샤머노, 오페르트 도구 사건, 신미양요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순서도 잘 봐두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척합이 여기 보이죠 그죠? 척합의를 건립하면서 절대 왜곡하고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린 조선의 근대화가 어떻게 되었다? 지연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종이 19살, 20살에 이제 정권을 다시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라는 거지, 그지?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고종과 그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이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정책에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 하면, 이제 문을 좀 열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약간 통상수교를 절대 하지 않겠다 해서, 약간 해볼까 하는 주의로 바뀌게 돼. 그런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강화도 조약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미 중간고사 친 사람들은 아마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왜 우리가 그러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철폐하고 조약을 굳이 일본과 맺게 되었느냐. 자, 우리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운요 일본이 우리나라 평양 앞바다에다가 운요라고 하는 상선을 띄워놓고 또 우리가 그 배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배를 배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조약을 맺게 된다.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엄청나다. 자, 치외법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벌할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불평등하지. 그 다음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 놈들이 마음대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거야. 측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 또 3개 항구를 개항한다든지 이런 조건만 보아도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열강들한테도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일본만 열어주고 다른 나라한테는 열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든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 등 차례로 불평등하게 조약을 다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좀 시작이 좋지 못했던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서양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안에서도 우리도 개화 정책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그 개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선에서 그럼 너네가 이제 직접 가서 서양 문물 좀 배워와봐 하면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 통리기무아문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자,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의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 국의 시찰단들을 파견해가지고 뭘 배워오라고 해. 그래서 뭐 근대 무기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정치에서 절대 우리는 개화하지 않겠다 하는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잖아, 처음에는.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게 되었고,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관료들이 각 나라로 파견되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개화를 무조건 다 100% 찬성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위정척사 운동. 야, 개화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해라. 우리는 전통을 수호하자. 전통을 지켜가면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항을 반대하는 어떤 운동들도 많았다라는 거야. 그렇게 개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이다. 그래서 외세를 반대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들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립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우리 아까 영선사라고 해서 청나라에다가 신식 무기를 배워오는 그런 시찰단을 파견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봤더니 굉장히 좋은 무기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도 신식 군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아저씨들 이렇게 암울한 표정으로 서 있지만 이 사람들 다 양반 자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 자제들이 자, 별기군이 되어가지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구식 군인들은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 왜냐하면 구식 군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양반 자제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 농민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식 군인하고 별기군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식 군인들한테는 월급도 지급을 하지 않고 그다음 월급이라고 몇 달 만에 지급한 거 모래를 섞은 쌀을 지급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이 불만은 어디로 향했겠어? 별기군 쟤네 때문이다. 그럼 별기군은 뭘로 연결돼? 근대화지. 그럼 근대화의 상징은 누구야? 명성황후네. 명성황후 네가 문제네. 니를 갖다가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갖다가 쫓아내고 명성황후가 급하게 궁궐을 빠져 도망을 가게 돼. 그리고 전통, 구식군대는 전통의 상징이잖아. 전통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지. 흥선대원군을 다시 궁궐로 데리고 오게 된다. 자, 이렇게 이모군란으로 어떤 일이 이뤄졌어? 다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고 중전 민씨는 자, 궁궐 밖으로 도망을 급히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 하면 청나라를 이끌고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모든 걸 갖다가 싹 정리하게 되는데 청나라 도움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되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간섭을 받게 되었다. 청나라가 조선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 일본이 재물포 조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이 왜 우리한테 배상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본은 앞으로 지금 모든 어떤 사건에 다 나오게 될 건데 얘네들은 잽실이다, 잽실이. 우리 이모군란으로 이렇게 막 구식군인들 총을 들고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니야. 총을 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이모군란 와중에 일본 공사관이 조금 뭐 피해를 봤다. 나 돈 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또 돈이 어딨노, 그자? 그러니까 돈을 못 주니까 조약 체결한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구식과 신식의 어떤 갈등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모군란의 원인,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결과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게 됨. 요 두 줄은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외세 침략 접근과 개항이라는 1단원에서 1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